안녕하세요. 산을 이야기하는 주타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를 산은 천천히 생각하며 걷는다 라는 뜻을 가진 소요산입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소요산은 해발 587m로 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경기의 소금강 혹은 작은 설악산으로 불릴 만큼 산세가 수려하고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전설이 내려오는 산으로 정말 많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는 산이죠. 또한 소요산은 2002년 세계의 산의 해를 기념하여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 100대 명산 중 한 곳입니다. 또한 한국의 산하 인기 명산 100산 중 38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지명도가 꽤나 높은 산입니다. 네, 이렇게 소요산 입구에서 쭉 올라 일주문을 지나면요, 원효굴과 원효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의 코스입니다. 일주문에서 출발해서 자제암, 선녀탕, 상백운대 정상, 칼바위 정상, 의상대에서 샘터길 하산로, 다시 일주문으로 도착하는 원점회기 코스입니다. 소요 시간은 촬영 시간 포함 5시간, 산행 거리는 9.05km, 난이도는 초중급입니다. 네, 일주문에서 한참 들어가면 등산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원효폭포와 원효굴이 있습니다. 이 원효굴은요, 원효 스님이 요속공주를 잊으려 이 굴에서 참선을 하며 정진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네, 이제 원효대와 자제암 방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암으로 향하는 이 계단은 108계단인데요. 매 계단을 디딜 때마다 참회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하라는 이름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108계단을 오르면 금강문을 만나는데요. 전에 왔을 때는 해탈문이라고 해서 종을 땡땡땡 칠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이었는데 문이 바뀌었네요. 자, 원효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수도하던 원효가 모든 걸 체념하고 뛰어내리려던 찰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원효대입니다. 자, 이 원효대는 좀 전 들렸던 원효굴 위 절벽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고승 중 한 명인 원효대사의 발길을 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소요산을 산행할 수 있기에 좀 더 설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소요산은 산세가 크지 않고 산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는 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오르면 칼바위 코스를 비롯해서 위험지대가 좀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힘든 산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세요. 하지만 곳곳에 우회로와 또 중간중간에 하산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나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자제함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함은 신라 선덕여왕 1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원효대사가 요속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뒤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하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변신한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해왔고 설법으로 유혹을 물리친 원효는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는 한편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자제무의 수행을 쌓았다라는 뜻에서 절을 짓고 자제함이라고 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네, 석가모니불과 나한들이 자리한 곳에 금빛으로 빛나는 천불이 앉아 계시는 굴법당 나한전은 천연 동굴입니다. 대웅전 오른편의 나한전에는요, 원효스님이 마셨다는 원효샘이 굉장히 유명하죠. 원효스님이 주석한 절터에는 꼭 약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중 자제함의 원효샘의 석간수는 찬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수로 이름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제함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즐겁고 안전하게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산로 따라 쭉 오르다 보니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 등산로 코스로 나와 있는 하배군대 코스로 오르지 않고 이름도 예쁜 선녀탕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0.65km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소요산 선녀탕 방향으로는 오늘 처음 오르는 길이라 좀 길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눈과 낙엽이 길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길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이 길이 맞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다행히도 그 찰나 이정표가 나옵니다. 휴, 다행이에요. 자, 선녀탕까지 과연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자, 자제함에서 제가 지금 0.7km 올라온 지점이고요. 앞으로 선녀탕까지는 0.3km만 더 오르면 되겠네요. 자, 이 길은 조금 더 조심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겨울에 이 선녀탕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춥니다. 네, 선녀탕까지 오르는 길이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된 철 계단을 오르니까요. 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꽝꽝 얼은 얼음길이 저를 맞이하고 있네요. 자, 안전하게 더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선녀탕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이 길은 소요산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곳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선녀탕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요쯤인 것 같지요?
네, 드디어 반가운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자, 다음 상백운대까지는 0.25km, 또 멋진 칼바위까지는 앞으로 0.3km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능선길 따라서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상백운대와 나한대 사이를 잇는 칼바위 능선입니다. 자, 이 구간 때문에 경기의 소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듯한데요. 자, 소요산의 여러 코스 중에 제일 멋진 코스가 바로 이 칼바위 능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어떻게 능선에 이렇게 칼같이 뾰족한 바위가 쭉 늘어서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뾰족뾰족한 칼날들이 땅에서 마치 솟아난 것 같은 모양인데요. 바위 사이에 좁은 틈으로 지나가는 이곳이 소요산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칼바위 능선길은요, 한 500m 정도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네, 길 따라 쭉 내려오다 보니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저는 칼바위에서 0.45km 내려온 지점이고요. 앞으로 나한대까지는 0.3km, 최종 목적지 의상대까지는 0.5km 이동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번 가을에 방문했던 소요산, 정말 울긋불긋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쭉 오르다 보니 저기 앞에 벌써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네, 이제 나무 계단을 오르면 정상인데요. 전에 방문했을 때는 돌을 타고 올라가서 정상석을 만나서 조금 위험했는데요. 올해 방문하니까 이렇게 나무 데크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정돈을 해놨네요. 자, 그럼 의상대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네, 소요산 의상대 정상에서 편안하게 잘 쉬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다가 좀 편안한 곳에서 점심을 좀 먹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따뜻한 점심을 잘 먹었고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주봉으로 이동하진 않고요. 센터길 하산로로 해서 일주문으로 내려갈 텐데요. 앞으로 0.55km 이동하면 되겠네요. 안전하게 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산은 등산 붐을 일으켜 대표적 레저로 자리 잡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한 산이다라고 하는데요. 60년에서 70년대 교통이 좋지 않던 시절 소요산은 서울에서 철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산, 도봉산과 함께 등산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타산의 소요산 산행은 아까 선녀탕을 제대로 보질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계절에 와서 좀 더 멋진 소요산의 풍경을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모든 분들이 힐링하는 그날까지 저 주타산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주타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산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그럼 여러분 안녕.